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세르비아는 풍부한 문화와 역사로 빛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비록 바다와는 인접하지 않지만 발칸과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히며 북쪽으로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남쪽으로는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그리고 아직 세르비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코소보 지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약 88,5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발칸과 유럽 지역에서 비교적 넓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수도인 베오그라드는 세르비아에서 가장 활기차고 유명한 중심지로 전체 인구 약 70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베오그라드를 찾은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들르게 되는 곳은 단연 크네즈 미하일로바 거리입니다. 세르비아의 왕자 미하일로 3세의 이름을 딴 이 보행자 전용 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매장들과 거리 예술가들, 그리고 현지인들과 관광객들로 늘 붐빕니다. 베오그라드의 면적은 약 360제곱킬로미터로 비교적 작아 대중교통이나 도보로도 충분히 도시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시내 중심까지는 빨간색 대중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이동할 수 있으며 중간 출입문으로 탑승하면 됩니다. 반면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일부 운전사가 짧은 거리임에도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추천되는 방법은 72번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노선은 공항에서 바로 시내 중심인 젤레니 베나츠 정류장까지 무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베오그라드에는 아직 지하철이 없습니다. 대신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일반 버스, 고속버스 또는 흰색 택시를 주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도시 내 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도보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베오그라드 중심을 가로지르는 사바강은 도시를 남북으로 나누며 대부분의 주민과 관광객들은 강 남쪽 지역에서 머무르거나 관광을 즐깁니다. 베오그라드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적 특징 중 하나는 거리의 공공식수대를 이용하는 습관입니다. 세르비아를 포함한 발칸 지역 전반에서는 병에 든 생수보다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베오그라드의 공공식수대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다고 보고되었으며 단 북쪽의 즈레냐닌 지역은 한때 수돗물의 품질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통화는 디나르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1달러는 약 102디나르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271디나르에서 308디나르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약 2,700원 정도이며 월 최저소득은 약 75달러에 해당합니다. 반면 2025년 3월 기준 세르비아의 평균 순소득은 약 1,000달러 수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생활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발칸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세르비아의 생활 수준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만약 세르비아에 직업 없이 도착했다면 가장 현실적인 시작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입니다.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계 유지는 쉽지 않습니다. 세르비아의 소득세는 인근 국가들보다 높은 편으로 베오그라드 시민은 10%의 소득세 외에도 13%의 연금기여금, 7%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총 부담률은 약 30%에 달합니다. 만약 유한채 기매사를 설립할 경우 18%의 법인세까지 추가되어 총 세금 부담은 약 48%에 이릅니다. 세금이 높기 때문에 세르비아에서 장기 체류하며 생활하려면 상당한 재정 여유가 필요합니다. 베오그라드 시내의 아파트 건물을 보면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큰 지진 위험이 낮아 오래된 건물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1893년 이후 발생한 지진은 대부분 리히터 규모 6 이하로 기록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중심가 인근의 오래된 아파트들도 여전히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월세는 약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신축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월 45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뉴욕 맨해튼의 평균 월세인 약 600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만약 세르비아가 앞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다면 예국인의 투자 및 거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르비아의 날씨는 다소 변덕스럽고 쉽게 바뀌는 편입니다. 여름철에도 강한 바람이 불어 햇빛 아래에서도 긴팔 옷을 입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오그라드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거리들을 걷다 보면 붐비는 인파 속에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펼쳐지며 생동감 넘치는 야경을 만들어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집에서 파티를 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시델리아 지역을 찾습니다. 이곳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며 첫 번째 구역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클럽 천국입니다. 클럽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언제나 음악과 조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클럽에 들어가든 밤새 즐거운 분위기에 푹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의 진정한 밤 문화의 정수는 보헤미안 거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상류층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자주 찾는 장소로 세르비아 예술가들이 열정적으로 공연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매혹적인 외모의 당당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들이 조명을 배경으로 거리를 오가며 여행자들과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교류하는 공간이 됩니다. 세르비아를 방문한 많은 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이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세르비아 여성들은 대체로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스타일을 즐겨 입으며 강한 개성과 당당함이 묻어납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세르비아 여성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도 말합니다. 이들의 외모는 매력적이지만 그 마음을 사로잡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투자자처럼 경제적 기반이 확실하고 안정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면 결혼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뚜렷한 재정적 능력이 없다면 세르비아 여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꽤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인구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약 800만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약 7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구 증가에 대한 관심이 낮았음을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보통 30대가 되어서야 결혼이나 출산을 진지하게 고려하며 그 전까지는 대학 생활이나 개인적인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알바니아나 북마케도니아와 같은 인근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며 그곳에서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문화가 더 일반적입니다. 또한 세르비아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노동력의 약 45%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세르비아 여성들이 가정생활이나 출산보다 자신의 커리어를 더욱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나 군사에 관련된 민감한 주제, 특히 구유고슬라비아, 코소보, 보스니아, 몬테네그로의 분리 등과 관련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제는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주제만 피한다면 세르비아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수도 베오그라드는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범죄율이 낮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평온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경찰을 자주 볼 수 없는 것도 낮 시간대에 경찰의 존재가 자주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베오그라드에 방문하는 이유가 단순한 즐길 거리뿐 아니라 지식과 문화를 탐험하는 데 있다면 니콜라 테슬라 박물관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교류 전기의 천재로 불리는 니콜라 테슬라는 평생 무선 전력 전송을 연구했으며 그 기술은 오늘날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기기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가 왜 전선 없이 작동하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 코일이라는 혁신적인 발명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 전기를 공기 중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며 무선 전력 전송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전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생애 동안 토머스 에디슨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에디슨은 직류를 지지했지만 테슬라는 교류 전기의 가능성을 굳게 믿었고
결국 기술적으로는 테슬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재적인 과학자였던 반면 재정 관리에는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생애 마지막을 호텔에서 혼자 보내며 86세의 나이로 가난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인물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오그라드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상징적인 건축물은 바로 성사바 대성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정교의 성당으로 알려진 이곳은 무려 10,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성당은 1935년에 착공되었지만 수차례의 정치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해 완공이 늦어졌고 최근에서야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예관은 웅장하고 위험 있으며 내부는 금빛 모자이크와 대리석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처럼 세르비아는 다양한 매력을 품은 나라입니다. 사람들, 문화, 역사 그리고 예술과 건축에 이르기까지 세르비아는 유럽의 중심에서 빛나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아직 유럽연합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세르비아 국민들은 유럽 주요 국가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세르비아와 하나였던 몬테네그로로도 비자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비록 세르비아가 앞으로 10년 이내의 EU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는 오는 2025년에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세르비아가 장기적으로 EU에 가입하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와 이민자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지금도 세르비아는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열린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르비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길에서 10명의 세르비아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면 그중 8명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는 영어 교육을 잘 받아왔고 외국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소통합니다. 이 덕분에 여행자나 체류자 모두 언어 장벽에 대한 부담 없이 세르비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르비아는 역동성과 전통,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문화와 이야기, 그리고 감동을 찾고 있다면 이 땅은 분명히 기억에 남을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베오그라드 외에는 세르비아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인들 대부분은 세르비아를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수도 베오그라드만을 기억하곤 합니다. 국토 면적이 작고 바다와 접해 있지 않다는 점은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여전히 부유한 투자자들, 특히 아랍 국가들에서 오는 부동산 투자를 어느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관광객 수는 그다지 인상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세르비아를 찾은 해외 관광객은 약 200만 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그리스의 작은 섬 크레타가 같은 해 기록한 약 300만 명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세르비아를 찾는 관광객은 주로 인근 발칸 국가들,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터키에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르비아가 터키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 관광객 수가 급증하였으며 2023년 한 해에만 약 20만 명의 터키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세르비아와 그 수도 베오그라드는 화려함을 기대하기보다는 담백하고 안전하며 진한 문화적 개성을 간직한 유럽의 한복판에서 여유롭게 여행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